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글로벌 매너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박영실입니다. 지난 3강에서 어떤 거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네티켓은 제2의 얼굴이고 인격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영어 이메일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목적 중심의 간결함, 그리고 예의와 격식, 부드러운 분위기와 또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사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 4강에서는요, 글로벌 선물 매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무역 전시관에 있는 전시자들은 중국인들 대부분이 그 중국 부스를 피하는 거를 보고 궁금한 겁니다. 그 이유가 말이죠. 도대체 왜 저럴까? 부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초록색 모자를 직접 쓰기도 하고 그것을 경품으로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물을 다들 좋아하잖아요.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중국인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간혹 지나가면서 모자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곧바로 뭐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 좀 뭐 시큰둥해 한다든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초록색 모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네, 아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풍요와 번식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던 이 녹색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의 모자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느낌입니다. 중국에서는요, 그 녹색 모자는 배우자의 부정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녹색 모자를 쓰고 있으면 내 배우자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자들이 그걸 사은품으로 받는다 해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 녹색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국가 전체를 상징하는 그 이집트와는 좀 다르게 말레이시아에서는 녹색은 또 다르게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글과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척 꺼리는 색상입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녹색 자동차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가 많이 난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녹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그 히로히토 국왕의 생일은요, 그린데이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국왕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린이라는 것이 비록 똑같은 색상이지만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적절한 선물로 참 기분 좋은 느낌을 주고 성공 비즈니스를 이룬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어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도에 새로운 거래를 트기 위해서 출장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은 아주 그 신앙심이 깊은 중동인 바이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동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뭐 그러냐 하면서. 그런데 그 진실된 이해를 그 표시하는 상대를 보자마자 굉장히 이 중동 바이어는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어와 아랍어로 된 뭐를 선물했냐면 코란 아시죠? 예, 코란을 선물했어요. 이때 이 미국인도 이에 답례하기 위해서 은으로 만든 그 나침반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 은재 나침반 선물은 중동인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도시나 지역에서 나침반은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메카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매우 요긴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인의 선물은요, 그가 원하는 그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경우를 두고 누구도 그 선물을 뇌물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때로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전해준 선물이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도 종종 있지만 반면에 잘한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 선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층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무척 강한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 시계 2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쳤죠. 해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요. 그 미국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것이 가격이나 뭐 선물의 목적 등에 의해서 뇌물로 충분히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미래에 있을 뭐 거래의 대가나 또는 이에 대한 그 인사치레가 관례로 사실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페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뭐 선물 괜찮지, 주고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 나라입니다. 그럼 필리핀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필리핀 같은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뭐랄까요, 다소 거액의 선물 이런 것들도 주고받는 것을 좀 관행으로 여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선물에 대한 인식이요, 나라마다 달라요. 반드시 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인 뭐 감사나 우정이나 작은 성의 표시로 그쳐야 한다는 그 에티켓, 그것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그 세상에 그 설사 선물을 가장한 그 뇌물을 주더라도 뭐 이를 막을 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화별로 선물과 뇌물의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인격과 양식에 따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현지 선물 문화의 관행에 대해서 해답은 자신의 판단보다는요, 사실 현지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선물의 의미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I think it all looks good. I say we go for it. I'm very excited. Thank you. Very excited to do this. Sure, that's for you. Oh, thank you so much. It's too kind. It's so generous of it. You really shouldn't have.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You're so nice. So nice of you. I would have done the deal with you. That's so nice of you. Oh, I was not expecting that. I mean, oh, you're so nice. Oh, what's that? Oh, that's so nice. I was really in need of that. How did you know that? I mean, that's very, very good. Great. So nice of you. I am looking forward to do that business. Thank you so much. So nice of you. 선물은요,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의 오고감을 떠나서 주는 사람은 베풀어서 좋고 받는 사람은 또 어때요? 상대방의 호의를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과 그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준비했어요, 선물을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녹색 모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선물에 대한 그 문화별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요, 일본인에게 선물할 때 포장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색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검정색이요, 회색 쪽이요, 좋지 않습니다. 그걸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흰 꽃 좋지 않습니다. 칼이요? 좋지 않아요. 왜요? 자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우를 묘사한 선물은요, 풍부함을, 그리고 오소리를 묘사한 선물은 교활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우와 오소리 뭐 큰 차이 없잖아? 아니요. 큰 차이가 일본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적당한 선물을 하기 곤란할 때는요, 골동품이 사실은 무난합니다. 예, 중국은 또 어떨까요? 괴종시계요? 비싸죠? 아, 비싼 거 한번 좀 신경 써서 선물해야지 했다가 끊고 다치십니다. 괴종시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례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은요,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상당히 결례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동양인들에게 선물할 때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4개, 사자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남들이 다 싫어하니까 나는 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서양인에게는 또 어떤 넘버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13, 13일의 금요일 해가지고 13이라는 숫자는 피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동으로 좀 가볼까요? 중동인은 어떤가요? 손수건 선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크게 부담 없이 주고 받았었죠. 그런데 중동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고요. 특별하게 금식 기간이 있죠. 그리고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하고요. 우리는 무심코 왼손을 내미는 경우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코란 선물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었는데, 코란에서 오른손을 의미하기를 선과 행복을 의미하고요. 왼손은 네, 악과 불행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럼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에서는요, 국화꽃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네, 죽음을 의미합니다. 추측 다 하셨을 텐데요. 꽃을 선물할 때는 짝수로 할까요? 홀수로 할까요? 홀수로 합니다. 짝수의 꽃은요,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꽃 선물이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홀수와 짝수,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처럼 문화권별 비즈니스 선물이 갖는 의미가 정말 다양합니다. 문화권별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적절한 활용법과 이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을 금기하는구나, 저런 숫자를 금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는 것이 경쟁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인도,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을 대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의 비즈니스 때요, 그 선물 증정은요,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행상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첫 미팅이라면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경직될 수 있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완화되고 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선물이 톡톡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의 추석처럼 그러한 명절 같은 경우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다할리 같은 명절이 있어요. 이때는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존중의 표시죠.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손님 접대를 우리나라만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초대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시기보다는 가벼운 선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집은요, 자녀용 선물 준비하는 거, 이거 정말 점수 많이 딸 수 있는 비결인 거 다들 아시죠? 인도인이 기피하는 선물은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문화든지 있죠. 일단 그 종교적으로요, 금기시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인도 사회 문화 측면에서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그 소고기로 된 음식 선물하실 거예요? 아니죠. 소가죽으로 된 지갑 하실 겁니까? 아니죠. 소가죽으로 된 가방? 아니죠. 기피 품목입니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인도 그 제2의 종교로 꼽히는 거 뭘까요? 무슬림이죠. 이 무슬림은요, 그 돈육, 특히 돼지 있지요. 돈육으로 된 거, 그리고 그 돈피로 된 거, 이러한 제품 안 됩니다. 네. 인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식료품에는요, 굉장히 표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식인지, 육식인지. 그래서 식료품 선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신경 2배로 쓰셔야 합니다. 그때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 정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받더라도 홀대받습니다. 선물 기껏 했는데 홀대받는다면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꽃을 선물할 때도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도인 가정을 방문할 때는요, 다과나 꽃을 가져가는데 꽃 중에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플루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과 애도의 뜻을 나타내니까 특히 흰색 꽃도 좋지 않고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 지역별로요, 꽃마다 상징적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지인의 조언을 구하라. 가장 깔끔하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인도인이 좋아하는 보편적 선물은요, 여러 가지 아이템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인도식 스위트 다과가 있어요. 뭐 라두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좋고요. 회사나 가정 방문할 때요,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 초콜릿 박스, 좀 좋은 브랜드의 초콜릿 박스형 제품은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인들이 받은 선물을 즉석에서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 좀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 그 자리에서 풀지 않으시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이 자리를 뜰 때까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기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인도인에게 선물을 받았더라도요, 그 즉석에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나중에 감사 메시지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물 포장할 때요, 인도인이 불길하게 여기는 색이 있습니다. 예, 흑백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고요. 축하와 번영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무슨 색일까요? 맞춰보세요. 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붉은색이 있고요. 노란색 계열 포장지 좋아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인도인은요, 그 홀수를 좋아할까요? 짝수를 좋아할까요? 홀수 좋아합니다. 홀수를 행운의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표나 금전을 선물할 때요, 10달러 대신 11달러처럼 뭐 51달러, 100일, 500일 이러한 식으로 홀수로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을 때도 동료나 친구나 가족에게 축의금 형태를 홀수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베트남은 어떨까요? 자, 사람들 간의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베트남인들의 정서를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이 담긴 작은 기념품 정도의 선물은요, 비즈니스에 그렇죠,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에게 초대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요, 과일 괜찮습니다. 인삼차 좋아합니다. 홍삼 당연히 좋죠. 수삼 말할 것도 없고요. 무난하고요. 베트남 문화에서도 선물 관련 금기 사항을 몰라서 비즈니스의 낭패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음력으로요, 매월 첫날이나 구정에 라이터 같은 거 있죠? 불로 된 거, 성냥 같은 거 있죠? 그런 선물 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요, 따뜻한 복을 받아서 좋지만 주는 사람은요,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난 복 없어도 돼, 난 다 줄 거야 하면 라이터 성냥 괜찮습니다. 자, 그럼 대만 중화권 한번 가볼까요? 대만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합니다. 자그마치 98%예요. 중국과 유사한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영향도 있고요. 50여 년의 일본 식민지 지배를 했다라는 것. 중국의 대륙적인 호방함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고요. 작은 것에 감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색깔은 어떨까요? 흰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붉은색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흰색은 보통 장례에 사용되고요. 붉은색은 잔치, 혼인 등 기쁜 일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상 때는요, 그 봉투, 흰색 봉투에 조의금을 전달합니다. 비슷하죠, 우리하고요. 결혼식에서는 붉은 봉투에 축의금을 넣습니다. 우리는 보통 붉은 봉투는 사용하지 않는데 말이죠. 청첩장도요, 붉은색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과 중화권에서는요, 금기시되는 선물이 뭘까요? 손수건입니다. 앞서도 손수건 얘기 나왔었죠. 손수건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손수건을 선물하면 자손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요, 조문객들에게 손수건이나 수건 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칫 불길한 일이나 장례나 영원한 이별 등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양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배 있죠. 정말 그 시원한 배가 리로 발음이 돼요. 배를 반으로 자른다는 뜻은 펀리로 해서 헤어지다, 이별하다는 뜻의 펀리와 발음이 같습니다. 뭐가요? 배가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선물용 과일 바구니에 배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대만에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구나. 특히 한국산 배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우산은 어떨까요? 네. 중국은 보통 이 발음하고 연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산은 흩어지다, 분산되다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우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부채의 중국어 발음 또한 그 산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부채를 선물하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부채를 선물하라. 뭐 이렇게 되나요? 자, 부채를 선물할 경우에는요, 절교, 단교 이런 것 암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요, 수량도 중요합니다. 순조롭게 흘러간다 라는 류와 발음이 같은 육 있죠. 육이 류예요. 류와 발음이 같은 육. 그리고 돈을 번다는 뜻의 발제의 파와 발음이 유사한 우리 팔 있지 않습니까? 팔, 아라비아 숫자 8. 이것이 가장 기란, 가장 좋은 인기 있는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중화권에서는 6하고요. 아라비아 숫자 6하고요. 8이 많이 들어간 그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 있죠? 상당히 비싼 값에 매매가 되는 일이 흔하다고 해요. 또한 그 기본적으로 짝수로 맞추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나 꽃 있지요. 그것을 전달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권장할 만한 선물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식품류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만에서는요, 한류 정말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이 있어요. 특색 있는 한국 식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고요. 대만 사람들은 인삼 제품에 상당히 열광합니다. 효능과 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 대만 여성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미인인 것은 한국의 화장품의 품질이 좋아서다. 그래서 화장품 선물도 괜찮습니다. 적절합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그 대만인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장식용, 휴대폰 등의 디자인용품, 액세서리용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가볼까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물에 담긴 의미 설명하고 전달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그럼 선물하면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절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선물하세요. 이거요, 빚입니다. 일본에서 빚을 선물하면 거래는 끝입니다. 일본인들은요, 주고받는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선물을 받으면 답례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흰색 좋아할까요? 아니지요.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 종이로 포장을 하거나 뭐 흰 꽃이나 특히 국화꽃이요. 선물?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피하셔야 하죠. 그리고 홀수보다는 그렇죠. 짝수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짝수로 선물하는 것이 뭐 행운에 따른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괴롭게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빚이요. 그것이 바로 그 발음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인연이 끊긴다고 해서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금기 선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네, 병문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병문안 갈 때 화분 선물 여러분들 하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 내린다는 뜻의 그 네즈쿠 있죠. 네즈쿠 같은 이러한 것이 화분의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입원하라, 뿌리 내려라, 병원에서 뿌리 내려라, 이거 욕입니다. 정말 악담이죠. 그런 뜻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를요? 화분 안 됩니다. 병문안 갈 때. 결혼하는 지인에게는요, 가급적이면은 유리잔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하는 친구에게 커피잔 세트, 유리잔 세트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선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유리는 잘 깨지잖아요. 쉽게 부서지지요. 그래서 결혼이 깨지다, 망치다 라는 뜻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윗사람에게 선물할 경우에는요, 구두나 양말이나 슬리퍼 등 선물하는 것은요, 그 짓밟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지양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그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CD나 뭐 DVD 등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한류에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참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삼은 어떨까요? 인삼 관련된 제품이나 뭐 김치 당연히 좋죠. 깻잎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합니다. 가격적으로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죠. 그런데도 환영받는 아주 인기 아이템입니다. 아울러서요, 일본에서는요, 그 옛날에 선물을 포장할 때요, 그 안에다가 말린 청어를 함께 넣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런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그 물건 자체가 주는 것보다는 타이밍입니다. 부적절한 타이밍에 뻔히 목적이 드러나 보이는 나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좀 잘 봐줘 라는 식의 느낌이 확 드러나는 선물은 부담스럽죠. 받고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일본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제공되는 그 메뉴였어요. 근데 그 메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뉴 리스트를 받아서 일어로 번역을 하나하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 다 하고 갈 때 기념품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걸 기념품으로 해? 그거 메뉴이잖아요. 그 메뉴 리스트를 무슨 기념품으로 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한정식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이 한정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근데 다 기억 못하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거를 나중에서도 기억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아주 뜨거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적절한 시점에서 좀 이렇게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티나게 나 이거 선물 주문했으니까 선물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나 신경 써야 돼. 이런 느낌 말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은요. 상대의 마음이, 감성이 확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부적절하면 어때요? 목적이 드러나 보이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유럽편은 어떨까요?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폴란드나 러시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영국인들은요, 선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을 바라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물을 웬만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직자하고요,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석상에서 선물은 정중히 거절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선물을 주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선물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적절하게 부담 없는 우리 전통 선물 같은 거 괜찮아요. 그 전통 공예품, 한국적인 기념품 좋아합니다. 그들이 먼저 선물을 건네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그런 거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요, 그 선구 선물 같은 경우 주고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분의 표시도 되고요, 감사의 표시도 되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교 행위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비즈니스 미팅 같은 공적인 자리 있죠? 그때는 별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대부분 영국인은요, 그 사업 파트너하고 동료하고는 선물 주고받지 눈치채셨죠?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요? 그럼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선물 없는 사회 없습니다. 선물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전에는 별론데 계약 후에는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무엇이 좋으냐? 바로 금, 은, 자기, 펜 이런 것처럼 기념 문구를 새겨서 선물하거나 아니면 꽃 있죠. 와인, 샴페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식사 대접, 더 좋은 거 공연 관람 이러한 것들 아주 환영받는 좋은 선물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취향의 차가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위스키, 양주 이런 것들은 특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스키 종주국이 어딥니까? 스코틀랜드잖아요. 이 스코틀랜드인들은요, 다른 나라 위스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위스키 좋지 않고요. 그곳에는 꽃을 선물할 경우에도요, 되도록 연심의 상징인 빨간 장미 어떨까요? 아유,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심의 상징,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미를 정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빨간 장미 좋지 않고요. 하얀 백합 어떨까요? 아유, 안 좋습니다. 국화 안 좋습니다. 왜요? 죽음의 상징이니까요. 그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프랑스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 거래성사 전에 선물하는 거,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성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하는 것보다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그쵸? 비즈니스 성사 여부가 그 접대나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요, 그 품질이나 가격이나 그리고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비즈니스 풍토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첫 접촉 때는 선물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낮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비즈니스 접대라든가 선물 문화가 발달이 그렇게 많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 업체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고도 정작 본인은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 업체가 예의나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선물이나 접대 문화가 좀 간소하구나. 그래서 비즈니스 문화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프랑스 기업은요, 외국 기업이 그 자사를 방문했을 때는 비즈니스 선물을 합니다. 비즈니스 선물을 하지만 해외에서 외국 기업을 방문할 때요, 선물을 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업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도 요인이긴 한데 비즈니스 성사 전보다 후에 의미 있는 선물을 선호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기업이 애용하는 비즈니스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누차 나오는데요. 간단한 기업 홍보나 판촉용 선물, 그래서 회사 로고나 브랜드가 인쇄된 거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 너무 고가는 피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종교적으로 금기 대상인 선물도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프랑스는 국교가 특별히 없죠.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품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공존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전에 무슬림인지 파악을 미리 해보고 우상 숭배는 어떤지, 금식 대상은 어떤지, 전통 탈이나 알코올 등은 어떤 것을 피하면 좋을지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청오리 목공예품 아시죠? 단청오리 목공예품.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좋죠. 왜요?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니까요. 그런데요, 프랑스에서 오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동물로
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인꼬처럼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의미로 했다가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신경 쓰시고요. 우리에게 그 받기를 좋아하는 선물로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통 문화가 있는 공예품이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고요. 폴란드, 중부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폴란드인은요, 비즈니스 거래할 때요,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에티켓을 잘 알 거야 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정시에 도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 정할 때는요, 보통 예를 들어서 4일이나 5일 전에 미리 잡고 하루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폴란드에서는요, 나이하고 학력이나 성장 배경 같은 거, 서열 같은 거, 우리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과 비슷한 나이대에 뭐 비슷한 직업을 갖고 비슷한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 비슷한 수준으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렇죠? 전통적으로 위계 질서도 있고요. 그리고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하고 전문적인 직함,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이러한 위계 질서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 쓰셔야겠죠. 미팅이 시작될 때 명함 주고받으시죠? 이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먼저 건네는 거 아시죠? 명함은 다 기본적으로 방문 한 사람이, 그리고 연하자, 그리고 하급자가 먼저 건넵니다. 영어로 쓰인 명함이 통용되기 때문에요. 굳이 폴란드어로 된 명함은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폴란드에서 선물은요, 처음 만났을 때와 거래가 끝났을 때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건네는 것이 좋다라는 건 정말 명심하셔야 되고요. 고가의 선물보다 소액의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드러나는 거 좋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쇼핑의 고향이자 음악이 정말 생활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음악 활동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D나 DVD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선물로는 뭐가 있을까요? 초콜릿? 그럼요. 와인 좋지요. 반면에 일반 식료품을 선물로 주는 거는요. 식량 자급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좀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의문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나라 폴란드입니다. 러시아인들은요, 보통 몇 개의 전공과 학위를 가져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나 예술이나 지식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를 갖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좋은 선물, 적당한 선물은 당연히 한국 문화가 반영된 것들이 좋습니다. 여성에게는 와인도 좋고요. 특히 한국적 특색이 있는 우표집이나 공예품이나 이러한 것들 좋고요. 다만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드카 선물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소주 선물하는 것과 같으니까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여성의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3월 8일입니다. 이때는 같이 근무하는 러시아 여직원들 있잖아요. 그때 선물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선물이 좋냐면 꽃이라든가 자그마한 기념품 같은 거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있죠. 별로 비싸지 않은 것들 굉장히 러시아 여직원들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로 가볼까요?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백합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실내입니다. 백합은요, 장례식에 사용하는 꽃이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으면 즉시 풀어보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의인 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처럼 선물을 줄 때 겸손하게 이거 별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선물할 때는요, 각자에게 이것은 네 거, 이거는 네 거라고 소유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또 풀어놓고 가져라 라고 하는데 별로 이 미국 문화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어떨까요? 노란 장미나 노란 튤립, 노란색 꽃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은은요, 싸구려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로 좋지 않습니다.
브라질로 가볼까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요, 바로 일본처럼 관계의 단절 의미하는 거 뭘까요? 그렇죠. 이제 다 기억하시네요. 칼입니다. 또 검은색이나 그 자주색은요, 좀 불길하게 여기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요. 소형 전자제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인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가볼까요? 관세가 높아요. 양주가 비싸요. 그래서 그 샴페인이라든가 술 같은 거 선물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프랑스처럼 와인이 풍부하니까요. 와인 선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죽은 어때요? 주요 생산지죠. 그러니까 가죽 제품은 선물로 별로 인기 없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 가볼까요? 케냐 가보겠습니다. 케냐인들은요, 선물 내용이나 크기보다는요, 받는 것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첫 비즈니스 상담할 때요,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선물 줄 때 케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인삼입니다. 액상도 좋고 과자류도 좋고 티백도 좋고 캔디도 좋습니다. 그 케냐 내에 중산층이 점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삼 건강 관련된 선물 선호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한국산 인삼에 대해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럼 문화권별 선물 금기사항 한번 알아볼까요? 서구에서 싫어하는 넘버 13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 문화의 소산으로 그 예수 최후의 만찬일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것도 금요일에 13이라는 숫자는 최악의 불행을 뜻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넘버 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선물도요, 하나보다는 둘을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중동에서 손수건은요, 눈물이나 작별 의미하지요. 꽃을 선물할 때는요, 국가마다 색깔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요. 멕시코나 브라질에서는 자줏빛 꽃, 일본에서는요, 그렇습니다. 흰색 꽃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흰색 국화꽃, 이것 죽음의 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꽃송이의 숫자도요, 홀수는요, 불행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서 짝수 택합니다. 짝수가 좋아요. 단, 짝수에서 좋은 숫자 아닌 것, 안 좋은 숫자 바로 14입니다. 14라는 숫자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인들에게 향수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수에 대한 취향이 정말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동인들에게 나체가 아니더라도요, 부분적으로 벗은 여자의 사진이나 그림, 예를 들어서 비키니 입은 여성의 사진, 아무리 멋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고요. 개와 같은 애완견을 선물하는 것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회사의 로고나 마크를 지나칠 정도로 좀 요란하게 장식한 선물은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넣은 여러분의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홀히 취급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로고나 마크는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선물은요, 정말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예인 반면에 선물을 받은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무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물을 풀어보는 시기에 대해서 문화권별로 차이를 미리미리 인지해야 한다는 거 4강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요, 정당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나 접대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하면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이 자칫 선물을 잘못 주면은요, 다 이루어진 상담을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과에서 배웠는데요. 이처럼 문화에 따라서 적절한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권에 대한 철저한 그 사전 공부가요, 최적의 효과적인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밑바탕인 셈이니까요. 아울러서 그 선물의 가치를요, 돋보이게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선물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제4강을 마무리하고요. 5강에서는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